대표님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마이크 좀 끌게요. 좀 말 잘 못하는데. 우선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나우동이라는 설계사랑 협력사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정성욱 이사가 설명 좀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저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되게 좀 당황스럽고, 어쨌든 저희가 회사 소개나 그리고 저희 중림동 398 일대에 발생되는 녹색건축 인증물에 관련된 사항들만 설명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소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좀 너무 저희가 잘하기 좀 그래서 일부러 지명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거기 회사 내 양력이랑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가장 큰 작년이죠. 서울시에서 발생된 가장 큰 수주는 압구정 2구역, 3구역, 그리고 중곡난 방전 여기 아현 2구역 저희가 준공냈습니다. 아현 일대 또 업무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도시정비 사업으로는 한 약 300건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조혜진 본부장이 서울시에서 그리고 우리 사업지 내 세대수나 그런 것들의 국토해양부의 공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우리 시에 건축하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사업지에서 녹색 건축 및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각기 등급들에 대한 그것도 쭉 나열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EA그룹 조혜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하신 시간 이렇게 다 모여서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건축물의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에너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용역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건축기계 이런 전기 파트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나 아니면 이제 국토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더 친환경적으로 더 에너지적으로 세이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도 날 수가 있고 이제 준공까지 무리 없이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냥 이제 이런 작업도 이제 들어가는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인허가를 준비를 할 때 건축에서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고려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림동은 지금 791세대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이제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녹색 건축 인증 우량 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데 연면적이 10만 제곱이 넘어가다 보니까 서울시 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녹색 건축 인증 최우수 그린 1등급,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5등급까지 받게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조합원님들 봤을 때 태양광이 왜 저렇게 많이 설치가 되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인면도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치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나우동인하고 같이 얘기를 할 부분인데요. 혹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줄 수가 있는데 다른 이제 건축적인 인센티브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더 등급을 높은 걸 받게 되면은 이제 10% 많게는 10%에서 15%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그 에너지 그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아갈지 저희가 나우동이라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업무들이 이 중림동 사업지에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게 친환경주로 하는지, 뭐 에너지는 등급을 받을 예정인지, 그만큼 설계가 미리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이 일조환경 분석은 저희 건축물이 이제 세대 이제 사실 거잖아요. 세대주 이제 분들이 그래서 그 거실에 그 해가 모든 세대에 잘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이 두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이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에너지 평가 부분인데 이 저희 건물에 그 단위 세대에 단열이 잘 되어 있는지, 창호는 단열창을 썼는지, 그리고 이제 냉난방 할 때 이제 보일러나 뭐 에어컨 같은 거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썼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범죄 예방 건축 기준 보고서 이것도 이제 공동주택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건축물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아이들이나 어떤 이제 혼자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어떤 이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끔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CCTV는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 친환경 주택이 아마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새집주목은 방지를 위한 용역이라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제대로 이제 다 짓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벽지를 바르면 다 이제 접착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기를 제대로 시켰는지, 독성이 없는 제품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소음 보고서는 저희가 이제 사시는 분들의 창문을 닫아도 차 소리가 너무 크거나 이런 부분들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소음 관련돼서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또 만약에 저희가 대로변이 또 이렇게 크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신경이 쓰이실 거여서 방음벽을 설치를 이제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수지로형 총량 검토서와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가 있는데요. 수지로형 총량 검토서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쓰는 물을 제대로 이제 끌어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축물인지, 이렇게 대규모로 세대가 쓰게 되면 물을 얼마나 이제 끌어다가 저희 아파트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는 저희가 이제 빗물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이제 비가 내리고 하면은 이 대지 내에서 홍수가 안 나게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증 부분인데요. 녹색 건축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조경은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친환경 자재로 벽지나 이런 마감재들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것도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들어보셨을 건데, 저희가 이제 얼마나 저희 건축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그 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을 하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노약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휠체어나 유모차 끄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좀 단지 내에서 생활이 가능하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제가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대 내에 월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패드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얼마나 기능적으로 저희가 세대에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네. 다음. 그리고 저희가 하는 항목 중에 교육환경 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m 이내에 충영초등학교, 공래초등학교, 가명유치원, 서울의료보건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제 조합이 이제 조합장님 설립되시고 뭐 하게 되면은 이 학교랑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기가 이제 학교에서 여기가 이제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단계에서 뭐 학생들한테 불편을 주진 않는지, 아니면 뭐 먼지가 학교로 가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경관 분야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이제 경관적으로 미학적으로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인면의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또 용역을 수행하게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넣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거의 20년 가까이, 27년 된 회사인데, 친환경 업체 중에는 그래도 꽤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한번 보시고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연역은 너무 부끄러워서 저희가 PP로 작성을 해놨지만 저희 라이너들의 지명원에 다 들어가 있고 전 페이지에 저희가 대표적인 저희가 인증을 낸 건축물로는 동대문 DDP, 서울시청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인증 작업을 다 해서 완료한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초기에 좋은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30분 전에 도착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차가 안 갔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도 저희 이해급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좀 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아니 4페이지에 최초에 처음에 설명한 것 중에 네. 태양광 설치라는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설치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려요. 일반적으로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네, 지붕 부분이나 벽면 부분에 해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설치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건축물의 기본안이 나오게 되면 벽면이나 지붕 부분을 이용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일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벽면에 몇 시간이 닿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위를 찾아서 설치하는 기준이고요. 저희가 서울시는 우리 시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들에 대한 에너지나 이런 것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싫어서 할 수 있는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되시는 부분이고 저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10만 이상은 세우스 그린 1등급하고 건물 에너지 투풀 앤 제로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로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받기 위해서는 태양광 시설이 일정 양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붕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활용해서 요구 충족한 양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기 수요가 절감이 되는 사실은 그게 태양광 시설이 이제 추후로 더 발전할 수 있을 부분들도 있는데 태양광 시설은 아직 세대 내에 들어가기에는 전력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공용부에 대해 계단실 부분의 비상등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등으로 넣고요. 그 두 가지로 이제 조인돼서 들어갑니다. 부족할 시에는 일반 전기가 들어가고 태양광이 이제 충족되면 그걸로 전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 내에 이제 분담금을 조금씩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비상 탈출구라든가 그런 표시가 그런 표시들에 대한 전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될 수 있는 전원으로 들어가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비상시에 그게 전원이 차단되게 되면 위험상에 처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닥이나 등 이런 부분들의 일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용량이 늘어나고 이제 지하주차장 격등할 때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감에 대해서 공용 전기라든가 네. 이게 세대로 봤을 때는 미미할 수 있는데 국가는 이제 이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보급화해서 이게 세대에 돌았을 때까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꿈을 꾸고 있는데 저희 나라가 이제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걸 계속 이제 홍보하면서 그 양을 늘리면서 그게 일단 공용부에 먼저 진입을 하고 세대에 갈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시에서 우리가 선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적으로 적용된 거는 어느 부위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쓸까 이렇게 이제 설계나 신재생 팀이랑 같이 조율해서 이행해 그 업무에 대해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의 의지가 아니고
목표 해양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500세대 이상은 이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 저희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실 때 공동주택 성능 등급이라고 꼭 해서 입주자 모두 공고시에 공표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규정이 왜 이렇게 강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건축물의 규정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세대 내에 들어가서 직접 활용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창호의 두께, 단열재의 두께,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열재와 창호의 성능이 좋으면 겨울에 난방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시간을 줄고요. 여름에 그 외부에 있는 그 뜨거운 열기들이 세대 내에 실행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물은 어차피 우리가 시공을 할 거면 최소 20년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되는 건축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가지고 성능이 완전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소음 부분도 아까 얘기가 됐는데, 요즘 창문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50m 도로가 있어도 일면에 창문을 이중창을 딱 닫게 되면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는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페어에서 환기장치,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할 수 있는 시스템들, 아주 많은 이제 기준이 강화되는데 아주 많은 시스템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단 한 가지 단점은 이제 공사비의 상승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물은 강화될수록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부분이니까 아주 성능은 얼마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으로서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이 있고, 최소한의 건축 기준, 환경 기준이 있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저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녹색 건축 완화 기준은 저 프론테이지가 있는데, 저거는 사실상으로 표면적으로 세우스 등급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았을 때 그 10%에 대한 부분을 갖는데, 모든 사업장에서 10% 거의 요거에 대해서는 10%라는 게 용적률입니다. 네, 해당 용적률에 대한 10%를 갖는 건데, 요건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왜냐면 그 녹색 건축과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해서 너무 상향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일정 구간 아주 좋은 성능을 쓴 건축 재료를 썼는데도 일정 구간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치 수준이 되게 되면 거의 평행선으로 가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수 등급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조인해가지고 5%를 받고, 그리고 밑에 아까 설명을 안 했지만 진흥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진흥형 건축물은 1에서 5등급이 있는데 법적 의문 대상이 되는 사업지들은 5등급을 받고, 여기서 오히려 4등급을 그 기계적인 시장에서 이런 사이즈를 해서 일부 부분을 해서 플러스로 6%를 받는, 오히려 진흥형 건축물 4등급의 6%와 우수등급 이상, 저희 최우수 주면 우수등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5%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 최우수 등급으로 가기에는 공사비 상승이 상당히 큰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기준, 완화 기준, 용적률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되는 건가요? 유예 등급은 10%, 그 최우수 등급이었을 때 등급의 기준에 대해서 10%, 5%를 논하신 거고요. 그 녹색 건축 그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플러스 해가지고 5%짜리를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진흥형 건축물, 이것도 기계 전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몇 개의 항목을 적용을 하게 되면 6%짜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플러스해서 11%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인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녹색 건축 인증에 관련돼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건축에서 또 공기공지나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이 더 좋을까에 대한 건 사업적 전략, 그리고 금액적인 거를 계산을 해서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용적률 상한, 법적 상한은 초과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용적률 법정 상한 한도 내에서 그렇게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할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이고요. 서울시에서 매년 그 이제 정비구역 심의에서 또 받는 인센티브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그 구체화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용도를 더 올려주기도 하고 요즘에 좀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좀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축심의 준비할 때쯤이면 좀 더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그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도시 업체랑 이제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다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올리게 되면 심의 안에서 우리가 전에 과정을 이런 걸 거쳐서 우리는 몇 프로의 공정률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주무관이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거를 그 표본으로 해서 심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정 구간의 높이를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서 올리는 부분이고요. 이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많이 받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상한 용적률이 있어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이미 다 찾았어. 그러면 법적 사항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최소한의 기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네, 하시면 인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네, 내용 내려보시면 위로 올려 초기 페이지. 네, 이 서울시가 국토해양부 기준도 있지만 국토해양부의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는 다른 타 시들보다 강화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거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은 등급이 저렇게 나오지만 저희는 가장 큰 상위법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연면적 10만 이상이어서 저희가 기준이 되는 거는 최우수 그린 1등급과 그 녹색 건축 1등급 플러스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특불 제로에너지 5등급을 접근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저 그렇게 등급으로만 하면 좀 체감이 안 오니까 지금 저 등급이 의미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시공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인 거예요? 사실은 그 특별 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그 공동주택을 졌을 때는 1 플러스 등급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2 플러스 등급에서는 기계 설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향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워낙 기준을 강화시켜놔서 어느 정도까지 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거를 넣었을 때 이 등급이 나옵니다라는 건 추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뭐를 넣어서 됐을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썼고 우리의 향이 어떻게 놓여서 이게 등급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의 몇 킬로와트 정도는 이걸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또 기계 전기 파트들도 이제 붙게 될 겁니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효율 등급을 취득을 하고 녹색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제로에너지 효율 등급도 기관에 가서 다 그 등급을 취득해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 각기 뭐 녹색 건축 뭐 건물 에너지 제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점에서 접수비를 내시면 저희가 이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기관은 국토해양부가 정한 기관에 가서 인증서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의 향, 뭐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런 것도 저 등급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당연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저희가 틀 수 있다고 다 틀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찾을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향에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네. 향이라는 게 결국 태양 에너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냐. 태양광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아마 이제 궁금하신 게 좀 더 궁금하신 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기본에서 더 얼마나 오버 스펙을 해야 저 등급이 나오는지가 오버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저 등급이 나오는지가 아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제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건축적으로는 단열이 잘 됐는지 단열 창호를 썼는지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세이브하게끔 그 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열 자재를 고급 네. 자재로 쓰면 이 네. 친환경 에너지 등급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더 두껍게 네. 하거나 좋은 자재를 쓰거나. 그러니까 우리 조합이 결정해야 될 거는
공사비를 좀 더 투자하더라도 네. 단열 자재를 더 좋은 걸 쓸 거냐. 네. 그러면 등급이 올라가니까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단열재는 다 상등급으로밖에 요새 통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조합원들께서 이제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그 자재 스펙들이 다 고효율로 다 따라와 있기 때문에 또 대기업 이제 1군 그 시공사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자재들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아까 여쭤보셨던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직 이제 준공들이 안 나긴 했는데 지금 이제 건축 심의가 시작하는 최근 이제 아파트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심의안을 통과한 뭐 인면도나 뭐 조감도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태양광이 이제 벽면에 막 있을 거예요. 아직 준공들은 안 났는데 아마 이렇게 뭐 이제 전기상 목표 들어와서 이런 이미지나 이런 뭐 인면도 보시면 뭐 태양광 저렇게 많이 깔아서 할 정도로 정말 많이 깔릴 예정이어서 그래서 그게 다 저 재료에너지 5등급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광 패널이 아파트 측면에 부착이 되나요? 아니면 지붕에? 지붕에도 붙이고 측면에도 붙이고 뭐 최근에는 아파트 세대 앞에 이제 그 창문 쪽에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거 태양광 패널을 그렇게 붙이면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서울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규제는 이렇게 세게 만들어 놓고 그 인면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양광 말고 다른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지열이나 뭐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연이나 연료 전지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저 이제 제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작은 아파트면 뭐 한 50세대 뭐 이 정도만 돼도 저희가 지열로 냉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정도 규모면 다 이제 지역 난방 아니면 보일러를 쓰셔야 되거든요.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열을 할 수 있는 땅이 너무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지열을 설치하더라도 아마 부대복리 시설 정도만 쓰고 저희는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부분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열에 대한 선택은 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자연 집안이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자연 집안에 한 공과 공의 사이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공을 심었을 때 나타나는 그 킬로와트 수가 나오는지. 사실은 이제 저희 결정하시는 그 벽면에 정면부에 패널이 설치되면 보기 안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지금 접근성의 방향은 이제 서울시가 많이 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디자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태양광 패널 그러면은 그 검정도 아닌 회색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최근 이제 태양광 업체에서는 그 커튼홀과의 유사 컬러로 해가지고 그런 패턴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에 들어갈 때 뭐 초기에 접근할 때 얼마만큼을 배치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 대처 방안으로 지열 부족하게 되면 지열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보면 저희가 지금 딱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서울시는 몇 킬로와트를 써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태양광은 여기 녹색 건축 인증이 들어가는 건가요? 다 같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사실은 녹색 건축하고 건물의 효율 등급, 그 지능형 건축물 이런 것들이 서로 기계 전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외에도 다른 부분에도 또 항목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접근을 할 때 최고 강한 부분부터 접근을 해서 향후 순위가 따라올 수 있고 아파트 기계 설비 중에 이 항목에 적용되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통 판단하는 거는 펌프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펌프의 적용은 다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버터 제어가 될 수 있는 킬로와트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인버터 제어식으로 상층도 하층도 안 썼을 때 쓸 수 있는 전기를 막 쓰지 않는 이런 부분들, 변압기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버터가 적용이 안 된 펌프는 없잖아요. 공동주택에 인버터가 적용이 안 된 펌프가 시공이 되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거 인버터 제어로 올라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물이 왜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지, 이거 인버터 제어로 올라와?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펌프에 대해서 하나는 큰 효력, 하나는 중간 효력을 가지고, 이걸 인버터 제어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올리는 부분인데, 아닌 해당지의 그런 펌프 사용들도 되게 많고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그 안 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부터 저희가 했을 때 그런 사례들도 많았었고요.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는 뭐가 있을까요? 지능형 건축물은 저희가 이제 사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스마트하게 이 집에 살 수 있나,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들 가보시면 이제 운전해서 이제 만약에 뭐 이제 남편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그 몇 번 차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제 월패드에 막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월패드 등급 같은 거 얼마나 좋은 걸 썼는지, 그리고 CCTV가 얼마나 많이 설치돼서 내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뭐 감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에너지 그 전기실이나 기계실 같은 것들이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용 PD나 EPS, CPS 같은 것들이 이제 이미 준공이 끝나고 이제 5년 시공사에서 5년 유예 있고 나고 나서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기계나 전기 설비 같은 것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거주자분들이 수선하기 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있거나 그렇게 하고 나갈 때도 미리 이렇게 눌러놓으면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오게. 네, 자동으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딱 열려 있고 그래서 아주 편리한 그 기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뭘 해서 그걸 제가 잘못 들은 영화는 한 20년 정도의 수명 기간인가 뭔가 그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가 24년인데 앞으로 24년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창문도 잘 되고 약간 뭐 이렇게 그 공해 방지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겨울이나 여름에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것도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4년을 더 살아도 그럼 50여 년이 되는데 100년이 돼도 문제가 됐어 없게 아주 최대한으로 잘 좀 해주시면 우리 후손들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이 살던 집을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엊그제 구청에서 올린 밴드에도 나왔어요. 미리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고 또 알리고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좁은 생각인데 머릿속은 우리 윤다구 위원장님의 그 기준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이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아직 조합도 설립하기 전에 이런 좋은 정보를 소유자들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드문인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미리 홍보를 해서 좀 좋은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네.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 지금 단계에 와가지고 PT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뭐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DA 친환경업체 전성식 죄송합니다. EA 친환경업체 전성식 대표님하고 부장님 좋은 강연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